네, 지금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인 것 같죠? 너무 섭섭합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박 장관이 국회에서 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너무 성급한 자화자찬을 내놓은 것 아니냐 지적이 있었고 또 현장에 마스크나 방호복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의원들이 관련 질문을 내놨을 때 장관은 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환자 수가 많은 거는 월등한 진단 검사 역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복지부 공무원들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장관님 때문에 다 까먹고 있어요. 우리가 환자 수가 많아지는 것은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화자찬 아닙니다. 그걸 개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시죠. 부족해 현장은 방호도 부족하고 정확히 현장을 봐야 됩니다. 좀 더 겸허하게 이걸 받고 현장을 제가 더 많이 다닙니다. 정말 방호이 부족하면 어르신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두 마디 말씀을 듣고 마치 전 방역체계가 방호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뛰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은 너무 섭섭한 것이죠. 네, 박능호 장관 오늘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자화자찬 아닙니다. 궤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시고요. 너무 섭섭한데요. 등등의 발언. 장 소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관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부적절합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것을 좀 대변하려고 했겠지만 장관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능호 장관이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가 방역과 검진의 모범 사례, 전 세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탈리아나 이란도 그러면 방역과 검진의 모범 사례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지현 변호사. 박능호 장관이 저 전에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은 게 검사를 잘해서 그렇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하니까 섭섭하다 그런 건데 박능호 장관 지금 힘드시니까 섭섭할 수 있기는 한데 저 자리는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검사를 잘한 거는 정부가 잘한 겁니까? 의료계가 잘한 거고 검사 대비 확진자 수가 많았던 거 검사 빨리빨리 잘해서 그런 것도 신천지라는 슈퍼 전파자 어떤 집단의 바운더리가 있었으니까 검사자를 좀 더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내기가 쉬웠던 면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 잘한 거는 이제 둘째 치고 정부 뭐라 그랬어요? 초기 방역 잘못한 것도 맞는 거고 처음에 대구라 신천지에 집중하느라고 지금 수도권 방역 제대로 안 돼가지고는 구로 콜센터 같은데 지금 100명씩 확진자 터진 것도 맞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선책이라든지 잘못된 점을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잘된 부분만 그것도 내가 아니라 의료계에서 잘하는 거를 갖다가 잘했다 이렇게 하니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는 공직자로서 적당하지 않았던 행동이라고 봅니다. 일단 장관이기 때문에요. 행정부가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허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할 필요는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능호 장관이 교수 출신으로서 행정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 보이는 거 앞으로 좀 저는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 얼마나 지금 사망자도 나오고 이걸 돌보면서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그 역할을 잘해야 되고요. 대신에 의원들도 좀 질문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때문에 다 까먹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장관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정말 힘든 건 알겠지만 더 잘하는 국민의 질책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장관에 대해서 거의 인신공격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런 반발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장관도 겸손해야 되고 의원들도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좀 품격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중간 점검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박능호 장관은 오늘 자화자찬 아니다.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다 등등 야당 의원들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했으나 중간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 콜센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체 확진자를 좀 몇 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코로나19 이제 국내 전체 확진자는 7,869명, 사망자 67명입니다. 박능호 장관은 섭섭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제 국회 발언이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요, 어제 의원들 질의에 대답을 하다가
대구 사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구 사태라고요? 평소에도 말버릇처럼 쓰던 말 아닙니까? 라고 반박이 들어오니까 한 번도 안 썼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이것 또한 해명조차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월 19일 대구 사태 직전하고 직후에 신천지 사태 직전에서 직후에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대구 사태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대구 사태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천지 아닙니다. 그 직후에 신천지 사태라고 다시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평소에 대구 사태라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평소에도 늘 대구 사태라고 발언하다가 대구 사태라는 말을 하면 여기서는 곤란하겠구나 해서 신천지 사태라고 정정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원님 한 번도 저 위원장님 쓴 적이 없습니다. 추경 세울 때 이제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될 거다 이런 혹시 그 상정을 하고서 세우셨나요? 한창 대구 사태가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구 사태가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대구 사태라고 했다가 신천지 사태로 정정을 했는데 김재원 의원이 아니 평소에 그 대구 사태라는 말 계속 써왔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불과 30분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방금 보셨죠? 대구 사태라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의원들의 답변에 좀 정신이 없어서 좀 예. 혼돈스럽게 얘기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저렇게 장관이 경제부총리가 대구 사태라는 표현을 썼으면 대구 시민들의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예. 책임 있는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런 단어는 공직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저는 이것이 혹시 한 방송인이 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이 직권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어쨌든 어느 특정 지역을 이 염두에 두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말라고 이 정권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 조심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김 교수, 김 교수 말씀 듣고. 예. 홍남기 총리 정말 잘못된 발언입니다. 저건 당연히 또 두 번을 이미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 장관을 몇 사람의 이 경제 관련 부처의 장관을 함께하는 부총리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큰 실언이다.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분명하게 사과드려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대신에 송은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한 폐렴, WHO 세계보건기구 가능한 한 지역명을 쓰지 않고 그렇게 정말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은 저는 정말로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용어들 전 세계 정말 세계보건기구부터 이런 일은 하지 말자고 지역명 우리 대구 관련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 한 가족이고 한 친지역이고 같은 국민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예,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국민들께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들께 사과드려야 되고요. 예.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또 정치적으로 맥락을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예. 너무 이것을 이렇게 개연성으로 연계시키면은 사실은 그것이 지나친 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 부분에서는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전 저는 변호사. 우한 폐렴하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뭐 똑같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한보다는 대구가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거고 더 그 감수성이라든지 아픔에 공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 한 방송인이 6일 날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좀 거기는 지금 여권의 어떤 정부 김어준 씨가 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김어준 뉴스공장 맞아요. 저는 네, 별로 다 듣지는 언론 보도 않는데, 나왔는데요. 뭐. 예, 거기서 좀 약간 편향적인 그런 방송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 예. 근데 거기서 대구 사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또 저렇게 언급을 한 거는 확실히 감수성이 떨어지고 뭐 김어준 씨가 얘기한 것 같이 뭐 어떤 그런 맥락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단순 실수라고 보지만 이게 지금 내가 대구 사태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이렇게 툭 나올 수는 없는 문제라서 예. 이제 정부 내부에서는 뭔가 이거를 대구라든지 신천지만의 문제로 한정하고 싶은 분위기가
의미가 있지 않나 사실 그런 의심은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요. 전 변호사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대구와 우한의 얘기. 대구는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저도 뭐 부모님도 사시고 다 같이 느끼는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러나 우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세계로 살아가는 지구촌의 한 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측면에서 우한이라는 이 명칭을 쓰지 말라는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고 또 지구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앞으로 협력해야 될 지금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측면에서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이런 아픔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이제 마스크 얘기 좀 해볼게요. 잠깐. 저는 원래 이번 주 월요일 날 마스크를 샀었어야 되는데 마스크 없어서 못 샀습니다. 약국 갔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말에 천상 사야 돼요. 주말에. 자, 가뜩이나 뭐 저 같은 국민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마스크 구매 못 하셔갖고 뭐 발품 팔고. 근데 김 기자, 이 마스크 무슨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세균 총리 얘긴데요. 이 마스크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뒤에는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신천지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2월 19, 20, 21일 그때쯤 신천지 사태가 났는데 신천지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마스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500만 장 정도의 수요가 있는 나라인데 이제 수요가 증가했고 특히 신천지 사태 이후에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2월 3일 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왜 하셨어요? 그때는 문제 없었는데 지금 문제 생긴 겁니까? 그때 당시에 수요 상태하고 봐서는 말씀 잘못하신 거죠, 당시에?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2월 19일 날 신천지 사태가 나기 전에 문제다, 이 그 말이죠? 이후에 급격하게 수요가 늘었습니다. 네, 신천지 이야기를 강조하는 예. 두 사람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신천지 사태 전에는 심각하지 않았다라든지 홍남기 부총리는 신천지 사태가 나오기 전에는 수급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수급 부족의 문제를 신천지와 이전과 이후에 어떤 종교 문제로 나누는 그런 발언이 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저 두 분의 말씀은 신천지 때문 아닐까요? 라는 취지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정작 마스크 이 수급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해놓고 마치 책임을 신천지에 돌리려고 하는 듯한 저 발언에 대한 일각의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 정세균 총리랑 홍남기 부총리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2월 2일 날 홍남기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1월 20일 날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부터 정부에서는 마스크 쓰고 다녀라라고 강조해서요. 그 다음부터 설 지나고 나서부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도요. 온라인에서 살려고 하면은요. 열흘 후에 오고 3월 달에 온다라고 그렇게 배달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요? 그 당시 2월 2일 날 홍남기 부총리 얘기합니다. 마스크 우리 1000만 장 생산합니다. 그리고 매점 매석 단속합니다. 마스크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기자회견 했고요. 2월 25일 날 기자회견 한 번 더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마스크요, 1200만 장 생산하고 수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부족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이틀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집권 세력에서는 마스크 부족합니다. 3일씩 쓰세요. 일주일 쓰세요. 아니면 면 마스크 쓰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분들의 말은 2월 19일 날 신천지 사태 이전에 마스크 수급 문제 없었다? 이것은요, 바로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분명히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저녁에 김 기자 어딘가를 깜짝 방문했다면서요? 네, 사전 예고 없이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깜짝 사전 예고 없이 찾아가서 보고를 받거나 브리핑을 받거나 하는 건 없이 그냥 애로사항을 듣고 청취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직원들과 만나서 격려한 뒤에는 밥차를 준비해가서 갈비찜을 포함된 한식도 제공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과 만나서는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전면 입국 금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검사하는 등 사망률을 낮추고 있다. 이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전 변호사 얘기하세요. 일단 대통령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가 바이러스를 잘 막아내고 있다. 어떤 부분은 가족이 전부 격리돼가지고는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도 부인이 갈 수가 없었다고 안철수 전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아픔에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잘 막아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기 질병관리본부 안 방문하시는 게 나을 뻔하고 그냥 밥차만 보내시는 게 나을 뻔했어요. 왜냐? 일단 장소 그렇습니까? 질병관리본부 지금 한창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예. 저기 대통령 한번 방문한다 그러면은 몇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시기적인 문제. 지금 대통령이 시기를 너무 못 맞추고 있어요. 봉준호 감독 초대해서 짜파구리 드실 때 그때 이제 31번 확진자였죠. 예. 그때 처음에 이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 종식됐다 그런 게 13일인데 정부에서 집회 독려할 때 16일, 19일 신천지 예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확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 방문하신 날 이제 구로 콜센터를 통해 가지고는 또 확진자 수가 수도권에서 급증하는 시기인데 시기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하신 말씀도 부적절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어쨌든 국민들의 아픔, 대구 경북 지역을 현장 방문하면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지금 12월 31일 우한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2달 넘게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예. 지금 뭐 정은경 본부장의 흰머리칼이라든가 헬스케진 얼굴에서 보듯이 지금 온 공무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망자도 나올 정도고요. 대통령이 이제 2달여에 정말 이 힘든 이 길을 걸어온 우리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뭐 밥차 따로 음식 준비 않게 하고 알겠습니다. 수행도 최대한 줄이고 하면서 예. 현장에 대해서 또 미리 알리면 이것이 현장에서 준비하느라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보고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 정말 최대한의 공무원들을 어쨌든 배려하는 모습은 좋았다. 대신에 이런 상황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더 긴급한 방역 대책이라든가 더불어서 또 국민들께서 좀 희망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잘하는 게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